정말 남자면 다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선우법률사무소 훈석 변호사의 성추행 판결 해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언론 보도와 또 막연한 인터넷 상담 때문에 성추행 재판은 마치 판사의 느낌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뉴스만 보면 막 분노하고, 더 문제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성추행 피해를 입거나 또는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과도한 비용을 들이거나 엉뚱한 초기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 2018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성추행 사건 판결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추행 재판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사건 당사자인 분들은 필요 이상의 정신적, 물질적 비용 없이 좀 냉정하게 사건 절차를 밟아가고, 또 일반 청중께서는 어떤 상식선에서 좀 알아놓을 수 있게끔 이번 기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다룰 사건은 강남 유흥주점 추행 사건입니다. 네, 사건 분석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죄를 어떻게 무죄로 만들어준다, 그런 신비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판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추행 재판의 진행 과정을 도식화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이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먼저 사건 소개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27일 오전 3시 반경에 발생했고요. 장소는 강남역 인근 모 유흥주점, 흔히 룸사롱이라고 하죠. 지하의 14번 방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그 유흥주점의 단골 고객으로 그날은 평소부터 알고 있던 22살의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늦었고 취기도 돌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 이렇게 권했고, 피해자가 옆에 앉자 어깨를 만지더니 갑자기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는 가슴을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이 성추행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접대부였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유흥주점 단골에 또 시간도 3시 반이고 또 옆에 오라 마라 했던 걸 보니까 어떤 접대부로 강하게 좀 추정이 되긴 하지만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어떤 허락 없이 신체를 접촉하면 추행에 해당합니다. 또 저희 데이터 중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신고가 된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와 변호인은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유흥주점에 간 것, 그 다음에 옆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웃옷에 손을 집어넣거나 또 가슴을 주무른 적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사와 피해자는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룸사롱 내에서 가해자가 어깨동무를 하길래 그럴 마음이 없다,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가해자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이렇게 가해자는 추행 직후에 화장실을 갔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틈타 주점 밖으로 나와서 지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인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가해자가 이를 키우지 말자 이렇게 말한 사실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달랐는데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슴을 주물러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4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쉬운 말로 이제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도움 요청 사실이 확인됐고, 여기서 이제 확인됐다는 건 아마도 지인에게 발신한 발신 내역, 그러니까 피해자 전화기에 발신 내역과 그리고 그런 통화를 했다는 어떤 지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키우지 말아달라 얘기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근거였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참고하실 점은 성추행 사건은 이제 많은 경우 CCTV 같은 물증은 없고 진술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때 어떤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항상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처음 신고 때부터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판사가 이렇게 피해자 주장을 받아줄 때는 이제 거짓말할 이유가 있는지도 자주 어떤 확인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둘이 원한 관계가 있던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남자의 어떤 요구로 헤어졌다든지, 채권 채무, 즉 금전 관계가 있다든지, 또 가해자가 처벌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면하는지 등이 어떤 기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판사는 가슴을 만져서 성추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제 더 궁금한 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먼저 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고가 될 텐데요. 이제 범위가 넓어서 이걸로는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 전에 어떤 저희의 그 데이터 통계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가슴을 만진 추행 사건 중에서 약 150건 이상의 사건이었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은 약 10%, 집행유예는 40%, 벌금형 35%, 그리고 선고유예의 확률이 15%였습니다. 네, 옆에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좀 더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동의 없이 여성의 가슴을 만질 경우 감옥에 갈 확률이 약 10%, 전과자로 기록될 확률은 약 85%라는 겁니다. 한편 15% 정도는 전과자로 기록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 중에서 가해자가 재판 동안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67%, 그리고 33%의 확률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는 하지 않았겠죠.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어떨까요? 네, 죄를 시인하긴 했지만 이제 합의는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역이 14%, 집행유예 50%, 벌금형이 36%를 받았고요. 또 죄를 인정하고 합의까지 이른 경우에는 징역은 없었고요. 집행유예가 16.6%, 벌금형 50, 선고유예 33.3%였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동의 없이 여성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감옥까지 갈 확률은 통계상 없고 약 3분의 1은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초범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보셨듯이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상 집행유예가 67%, 벌금형이 33% 확률로 선고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법원 최종 판결을 볼까요? 화면에 저희가 판결문을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까 집행유예 확률이 67%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네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화 성추행 사건 중에서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는 상당히 높은 판결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요. 가해자에게 아마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실제 일어난 성추행 재판 내용을 좀 간략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판결이나 또 작년에 이슈화된 어떤 곰탕집 추행 사건 같이 화제의 판결도 어떤 데이터와 비교 대조하고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살펴본 판결에 대한 의견이나 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